(10년) 전에 이 정선에서 삼시세끼 처음 할 때 이서진 씨가 제작진이 자급자족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큰 솥단지에다가 속골이랑 뼈를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곰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손님으로 그 꽃보다 할배의 신구 선생님하고 백일섭 선생님이 오셨는데 뭐 유명한 곰탕집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서진 씨가 했던 말이 있죠. 곰탕집 하나 할까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뭐 예능에서 이제 이런 게 이 무한도전 시절부터 하나의 문법처럼 돼버린 건데, 이런 얘기를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아니면 하나의 기획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했던 그 말이 계기가 돼서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서진 뚝배기라는 가게를 내는 뭐 이런 서사가 이제 밑에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기획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괜찮은 기획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서진이네 시즌 1 같은 경우에 멕시코로 갔잖아요. 더운 나라죠.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 더운 곳에서 뭐 분식집을 했었어요.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했던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정반대의 나라로 가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뭐 벌써 이름만 들어도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나라에 갔으면 그 추운 나라에 맞는 뭔가 음식을 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한식, 그것도 그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추우면 역시 뜨끈한 국물, 곰탕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획적으로도 사실은 잘 어울리는 어떤 선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획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출연자하고의 매칭이나 뭐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서진의 2 같은 경우에 서진 뚝배기는 사실 이서진 씨가 이미 10년 전에 이렇게 깔아놓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능에서 이서진 씨가 아주 매력적이죠. 사실 뭐 이서진 씨는 배우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다모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명대사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연인이라는 드라마 멜로 연기로 굉장히 또 정평이 났던,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보다는 이제 예능 쪽에서 더 많이 활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영석 PD하고의 인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나영석 PD하고 저하고도 인연이 꽤 깊은데요. 1박 2일 시절부터 친한 선후배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삼시세끼를 처음 찍고 왔을 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는 진짜 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목을 진짜 삼시세끼라고 짓고 그냥 아무런 미션 없이 그냥 세끼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리얼 버라이어티 시절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 했던 예능이 상당히 미션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작진이 출연자들을 가만히 안 놔도 계속 뭘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하고 복불복 같은 거 시키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삼시세끼는 여기서 확 벗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오히려 담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일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찍고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낀 나영석 PD가 이제 저한테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방송이 나가고서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터졌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성공한 이유가 있는 게 당시에 서서히 예능의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굉장히 많은 미션들을 추구하고 예능하면 뭔가 재미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청자들이 그런 거 말고 인위적인 거 좀 빼고 좀 자연스러운 어떤 웃음이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재미,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생겼고, 이거를 잘 받아들인 게 삼시세끼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삼시세끼가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예능이었던 걸로 다들 기억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잘 맞아떨어진 기획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서진이 이걸 했기 때문에 또 빚을 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서진 씨가 상당히 인위적인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감없이 그냥 다 나오거든요. 보통 이전의 예능만 하더라도 뭔가 메이킹 하려고 하는 멘트들을 많이 했다면, 이서진 씨는 진짜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짜로 다 한다. 이게 이서진 씨의 캐릭터인데,
이게 당시에 어떤 변화하는 예능 흐름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아이슬란드에 이번에 도착했을 때도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통 아이슬란드 갔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풍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그림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내린 날 어떻게 됐냐면 무슨 폭풍이 불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서진 뚝배기라는 가게를 찾아가는 그 길에서 아무런 대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했던 그림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최우식 씨 또 캐릭터는 정반대거든요. 최우식 씨는 상당히 예능을 잘 알고 있고 예능감이 있어서 방송 분량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풍경에 대해서 차를 몰고 가면서 와 멋있다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최우식 씨가. 그랬더니 바로 이서진 씨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 좀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딱 입을 막아버리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이서진 씨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서진 씨의 이런 자연스러운 면모들이 최우식 씨가 하려고 하는 어떤 예능을 하려고 하는 모습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둘이 아주 티키타카가 잘 맞는 콤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서진 씨의 매력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박 2일 시절부터 이건 아주 일관된 이서진 씨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진솔한 모습을 보여서 나영석 PD 눈에 처음에 딱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보다 할배에서 이제 짐꾼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대선배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주 깍듯하게 대하는 것 이거는 뭐 기본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서진 씨의 진심일 거예요. 그래서 존경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유럽 여행, 파리 여행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서진 씨한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숨긴다? 이거 이서진 씨 캐릭터 아닌 거죠. 숨기지 않고 그냥 또 막 드러내요. 근데 그걸 언제 드러내냐면 모시고 다닐 때는 아주 깍듯하게 나서서 다 하지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나영석 PD와 앉아서 술 한잔을 딱 하면서 뭔가 뒤풀이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하루 종일 쌓였던 어떤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막 토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리얼함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누굴 만나면 예의 바르게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게 또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진심 어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심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힘든 건 또 힘든 거야. 그래서 이 힘든 면들을 같이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이서진 씨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나영석 PD하고 만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일종의 예능 성장사를 보면 그래서 이서진 씨가 음식에 대한 매력 같은 거를 알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성장해서 나중에 자수성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꽃보다 할배 때는 그냥 짐꾼으로 따라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겠다. 특히 외국에서 한식을 좀 대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본인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찌개도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이고 했는데 그걸 했더니만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삼시세끼 할 때 꼬리곰탕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뭐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음식에 대해서 조금씩 일가견을 갖게 되는 이런 면들을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윤식당에서는 이게 완전히 식당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경영적인 차원에서 요 성장을 과정을 또 그려주고 그 다음에는 서진이네라는 가게를 오픈한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쭉 엮어보면 한 인물이 그냥 이전부터 음식에 관심은 있었지만 차츰차츰 성장해서 자기 가게를 갖는 하나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예, 이서진 씨는 그 특유의 화법이 있어요. 그 화법이 뭐냐면 그 뭔가 따뜻한 얘기도 좀 차갑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속내는 굉장히 따뜻한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꺼내놓을 때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겉은 굉장히 차갑지만 속은 굉장히 따뜻한 이런 면모들을 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진이네 2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서진이네 2에서 좀 새롭게 들어온 룰이 이런 거거든요. 그날의 메인 셰프를 정해서 요리를 하게 한다라는 건데 첫째 날 메인 셰프로 누굴 정하냐면 최우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왜? 이유가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여기에. 그게 뭐냐 하면 첫날은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 경험상. 그러니까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최우식이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서진이 선택을 한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나영석 PD가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잖아요. 버리는 카드냐고 딱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서진이 아주 웃음기 없는 어떤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애가 데뷔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따뜻하게 배려하는 지점이 있지만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간지러운 거를 못 견디는 그런 성품, 성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우식이 요리하다가 뭐 손을 약간 대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때도 무심한 척 하지만 나중에 와가지고 상처 부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은 또 따뜻한 면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차가운 얘기를 해. 옛날에 나도 초창기에 이게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재미난 분위기로 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또 자기식의 어떤 위로 같은 거를 덧붙인다. 이게 또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소진 특유의 이 거차 속다 화법이라는 게 시청자들한테 호응을 얻는 이유는 이것도 예능의 흐름의 변화, 새로운 트렌드 이거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했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건데 걷다 속차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이런 인식을 확 깨고 들어온 게 이소진 씨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퉁퉁대면서 하는 얘기들을 오히려 보여주니까 속으로는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이미지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서 뭔가 반전 효과 같은 게 훨씬 컸던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예능의 트렌드죠. 지금 예능은 있는 그대로 뭐 따뜻한 얘기만 계속하면 사실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의심하게 되거든요. 저게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서진 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변화된 예능의 트렌드 안에서 이서진 씨가 지금 구사하는 화법이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폭인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 출연으로 했지만 김드팔이라는 조폭으로다가 특별 출연해서 좀 존재감을 드러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같은 드라마에서도 이 그 메소드 엔터 총괄 이사로 등장을 해서 또 그 역할을 좀 했었고 내과 박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줘. 또 대머리 내과 의사 박원장 역할로 연기 변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밖에도 뭐 트랩이라든가 타임즈 같은 이런 작품에서는 굉장히 스릴러에 맞게 진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예능 이미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조금은 좀 희화화된 캐릭터로 소비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는 이런 게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좀 놀라운 게 이서진 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박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이네 2에서도 나와서도 본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랑 같이 출연하는 친구들이 지금 엄청난 배우들이다. 그래서 그 배우들이기 때문에 몰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리를 하거나 손님을 대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게 사실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만 잘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몰입이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출연자들을 높여주려고 하는 이서진 씨 특유의 뭔가 거차 속다 화법이 잘 들어간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여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이 자기 이미지를 깨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미난 캐릭터로 많이 소비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정반대의 악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코미디의 어떤 연기를 한 거 시도를 한다거나 과거의 다모와 연인 시절부터 했던 멜로 연기를 다시 한다고 해도 충분히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서진 씨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물 흐르듯이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다. 이게 사실 이서진 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서진 씨를 무슨 행사 때문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방송 안의 모습하고 방송 바깥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괜히 평론가라는 그 입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서진 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랑 뭐 연배도 약간 비슷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행사에 대해서 뭐는 어렵고 뭐는 좋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는 얘기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를 명확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서진 씨가 갖고 있는 장점이구나. 상황에 대해서 뭐 억지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생각을 얘기하고 느낌을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 부분이 이서진 씨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제 시청자들은 오래도록 이서진 씨의 어떤 흐름을 봐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서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느껴요.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갑게 얘기해도 그 밑에 깔려있는 따뜻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따뜻하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장난기 어린 소년미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감정의 공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서진 씨가 실제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감정을 그냥 일면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많은 다른 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면들을 이서진 씨가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곰탕을 끓이잖아요. 이서진 씨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저는 곰탕 같은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끓여서 정말 아주 그 진국의 맛이 이렇게 우러난 그런 곰탕 맛.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뭔가를 많이 첨가하지 않아도 국물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지도 않고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로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